자, 업무 조직별 원가 관리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지금 공유가 됐습니다. 자, KPI 아까 이야기했죠. 경영의 피라미드에서 결국은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즉 핵심 성공 요소를 측정 가능한 형태로 변환시킨 경영의 그 대시보드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 최고 경영자가 운전을 할 때 보는 계기판이 바로 KPI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출된 부가가치 활동에 대해서는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성과 지표가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 성과 지표가 바로 KPI, 인디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 지표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조직은 당연히 합리화되고 또 성과 달성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의 그런 지표로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EVA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A는 투하 자본 수익률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어요. 자, 매출은 기본적으로 경상이익. 자, 매출은 결과적으로 이제 경상이익 달성도, 이게 이제 KPI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매출에 관련돼서는 매출 증가율, 매출 달성도, 도매물류 매출액, 특판 매출액. 자, 그래서 KPI의 속성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종업원들의 행동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면 KPI의 어떤 방향성이나 의도로서는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향성이라는 건 뭐냐면 도매물류 매출액과 소매물류 매출액이 있다면 도매물류 매출액을 특별히 관리한다는 뜻은 도매물류에 대한 관심을 종업원들이 특별히 더 기울이게 만들고 특판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판물류 매출액은 별도로 떼어내서 관리함으로써 집중관리의 어떤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집중관리 대상이 되면 당연히 조직 구성원들은 여기에 아무래도 투입하는 비중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방향성으로서 KPI가 활용이 된다면 그 의도에 또 적합한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과 결부돼서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이죠. 그래서 고객 점유율, 고객 확보 수가 굉장히 관건이 되겠고요. 또 따로 떼어내면 신사업에 관련된 걸 특별히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규 고객 확보 수, 유통 네트워크 수, 그 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관련된 성과는 소위 말한 바이탈리티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바이탈리티 인덱스는 전체 매출분에 신제품이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 이것을 우리가 바이탈리티 인덱스라고 합니다. 이걸 특별 관리하는 이유는 당연히 기업의 어떤 미래의 매출 가능성, 수익성을 현재 판단하는 바로메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임 투 마켓, 신제품 입점률 같은 것들이 별도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켓 시어에 관련된 것은 히트 상품 수, 그 다음에 브랜드 이퀴티, 그래서 BPI 상품 인지도, 광고 인지도 또는 광고 만족도, 그 다음에 고객 만족도는
CSI, 고객 만족도죠. 그 다음에 제품 만족도, 가격 만족도, 대리점 평가 점수, 물류 서비스 만족도, 고객 클레임 수, 자사 구매율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KPI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제품에 관련된 것은 신제품의 이익 기여, 그래서 그 투입률, 확보율, 작업률 등이 여기에 그 KPI가 그 선정이 될 수 있고요. 신제품의 매출 기여는 선행 개발과 그 다음에 글로벌라이제이션, 아웃소싱이 또 추가적으로 관리돼서 글로벌 네트워크 수, 해외 개발 건수, 개발 리트 타임, 6시그마 수준 이런 것들이 또 KPI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히트 상품 개발은 아이디어 채택 건수, 핵심 기술 확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특허 건수나 차별화 핵심 기술 건수 같은 것들이 KPI로 주로 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엔 이익 관리 측면이 아니고 비용 관리 측면에서 자 여기서 원가 절감 금액, 제조 원가 절감액, 구매 원가 절감액, 개발 비용, 물류 비용 같은 것들이 그 관리가 될 수 있고요. 제조 원가율 같은 것들은 뭐 거의 필수적인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 가운데서 인당 생산성, 그 다음에 마케팅 효율, 이것은 수요 예측 정확도, 다이렉트 메일 반응률, 광고 비용 등이 핵심 그 인디케이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생산성, 노동 생산성에 관련에 대해서는 제조 원가 개선, 6시그마, 안전환경, 노경 자, 이런 것들이 원부자재 불량률, 공정 불량률, 결품률, 6시그마 수준, 안전환경 세고 건수 등이 관리가 될 수가 있고 또 따로 떼어놔서 소집단 활동, 여기서는 지식경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지식수, 투자 분석 정확도 뭐 등이 여기에서 동원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회사 전체로 보면 투하 자본 수익률, EVA를 높이는 것이 가장 정점으로 두고 그래서 이익과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하이어르키한 그런 소위 말하는 MEC적으로 mutually, exclusive, correctably exhaustive 서로 중복 없이 두 번째는 누락 없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그 트리가 되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인사 부문입니다. 자, IT 수준 전단, 진단, 인사 부문. 자, 크게 보면 확보, 육성, 평가, 보상 및 승진이라는 그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요. 확보는 채용계획, 운영평가, 육성은 육성계획, 운영평가, 평가는 평가계획, 운영평가, 보상은 보상계획, 운영평가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 피드백 이런 수순으로 일이 수행이 됩니다. 체크포인트는 채용 기준, 인재 육성 방안, 평가 시스템, 보상제도, 승진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그 평가 지표로는 핵심 역량을 가진 인재상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인재상, 그 다음에 채용 경쟁력 확보 프로그램이 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인재 육성 방안에는 자, 육성 계획, 경력 관리, 후계자 육성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평가는 평가 기준의 명확화, 다원 평가의 도입, 그 다음 피평가의 평가자의 참여도 같은 것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보상제도는 보상의 공정성, 차별성, 그 다음에 평가와 보상의 연계성, 복리후생제도가 그 핵심이 되겠고요. 승진제도는
제도의 신뢰성과 명확한 기준, 객관성. 근데 이게 평가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업의 어떤 평가는 한 사람의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1000명의 직원들을 희생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명을 특별하게 대우할 수 없는 그런 원리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1000명을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해서 일한 만큼 보상받는 구조는 대단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 가장 위험한 건 뭐냐?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평가제도의 디메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제도의 확립은 기업의 사기 진작과 지속적 개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경쟁력 진단 범위는 첫 번째, 전략적으로 보면 전략 개발 과정, 전략적 목표, 실행 계획, 개발 및 전개, 성과 추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조직으로 보면 원가 접근 방법, 성과 측정, 성과 분석, 교육 훈련 개발, 원가 환경 지원 분위기,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 등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세 가지를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데 표준성, 효율성, 통합성입니다. 그래서 표준은 인재상의 정립, 그 다음에 핵심 역량의 정의. 핵심 역량은 보통 보면 공통 역량과 그 다음에 해당 직무 역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통 역량과 직무 역량을 구별해서 우리 회사만의 독특한 역량이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무 체계 및 직무 기술서, 이것도 부서별로 직무에 대한 게 명확히 정의가 되고, 한 발 더 나가면 TO 설계까지 여기서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실행 프로세스, 보상 기준의 명확성, 그 다음에 명확한 승진 기준, 객관적 능력 평가. 자, 이런 것들이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중요한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의 효율성입니다. 확보 육성적인 측면에서는 사업과의 연계성과 자기 경력 개발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평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평가자의 이해 정도와 동일한 수준의 평가 정도, 결국은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습니다. 타당성이라는 건 뭐냐? 평가가 평가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정확히 평가하는 정도가 타당성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수준의 평가 수준은 신뢰성인데요. 동일한 수준의 업적이면 동일한 레벨로 평가가 돼야 돼요. 동일한 일의 수준은 동일한데 평가 결과가 다르면 그것은 신뢰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상 승진의 관점에서는 급여 만족도, 복리 후생 공정성, 승진의 공정성 등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각각의 IT 인프라는 기능성, 활용성, 통합성으로 구분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인재 확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인력 자원관리, 채용 인센티브, 그 다음 자기개발관리, 교육과정, 교육일정 등이 중요하고, 활용성은 인터넷을 통한 수시 지원,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교육, 통합성은 시스템 간 연관성, 외부 교육 간의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보상, 승진의 관점에서는 거의 요새 다원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리더의 평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복리, 수혜, 급여 관리, 건태 관리, 개인 신상 관리가 부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활용성 측면에서는 사용자의 편리성과 정확성, 그 다음
통합성 관점에서는 시스템 간의 연관성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인사 부문에서 매우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봐서 중요한 포인트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전 달성을 위한 자금 관리, 계획, 운영, 평가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계획은 경영 목표와 사업 계획, 그다음 예산 편성입니다. 우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사업 계획은 이것은 거의 구호에 불과합니다.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은 크게 실행된다는 보장이 희박한 거예요. 항상 예산이 뒷받침된 사업계획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금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운영 차원에서 경영 목표와 사업 계획이 각각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요. 사업 진도 분석, 원가 분석, 예산 차이 분석, 자금 부족 측정.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하이 잘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자금 관리는 잘 된다 아니면 좀 삐걱거린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체크 포인트는 계획 단계에서는 자금 수지 예측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 단계에서는 자금 운용 조달과 전표 처리, 그 다음에 평가는 출납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객관적 지표는 계획 단계에서는 역시 현금 흐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금을 아무리 집행하고 싶어도 현금 흐름이 여의치 않으면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운영 관리에서는 현금 흐름의 적정성, 신속한 의사결정,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목표 관리, 신용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인 전표 관리, 신속한 출납, 현금 사고 예방이 중요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측면, 역시 똑같아요. 전략적 목표가 굉장히 핵심이 되고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성과 분석이 핵심입니다. 성과 분석은 조직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업적 고가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는 능력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평가는 통상 업적 평가, 능력 평가로 구분이 됩니다. 능력은 개인의 리더십, 화합력, 자, 이런 거고, 업적 평가는 자기 자신이 하고자 계획했던 일을 얼마나 100% 수행했느냐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표준성, 효율성, 통합성은 거의 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표준성은 자금 수집 계획서부터 자본 조달, 그 다음에 출납제도, 효율성은 현금 흐름의 유용성, 그 다음에 자금 집행의 원칙, 출납의 신속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합성은 역시 타 인사체계와의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T 인프라의 기능성은 계획 단계에서 자금 관리의 전체 IT 수준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운영 단계에서는 자금 관리 집행의 자동화 수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 단계에서는 자료의 관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출납의 자동화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활용성, 통합성, 유사한 상황이 되겠고요. 역시 신속한 의사결정, 사용자 편리성, 그 다음에 통합성은 관련 기관과의 연결성, 시스템 간의 연관성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부문입니다. 회계 부문은 사업 계획 단계, 예산 집행 단계, 실적 집계 단계, 분석 및 평가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매출 이익, EVA가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제비용 투자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집행 단계에서는 투자 집행 비용, 그 다음에 실적 집계 전에 자금 조달과 집행이라는 그 중간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재무제표의 실적과 평가 단계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사업계획과 예산 집행 단계에서는 전략적 회계관리와 회계정보 활용이 핵심 항목이 되겠고요. 실적 집계 단계에서는 회계사료 수집, 그 다음에 분석 및 평가 단계에서는 회계 계산 및 분석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 평가 지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소요기간, 수립 반복 횟수, 예상 집행 단계에서는 예산 집행 연계도, 사용자 만족도, 그 다음에 자금 수지 리더 타임, 시뮬레이션 등이 되겠습니다. 실적 집계는 자동 붕괴율, 그 다음에 배부 기준, 그다음에 분석 레벨, KPI 지수 등이 주요 평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 진단 범위에서 회계 부문의 전략 항목은 역시 전략적 목표예요. 그 다음에 조직은 역시 성과 분석입니다. 전장의 그 자금 관리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전체 사업계획에서는 지표와 지표의 체계 관리가 중요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표준화입니다. 그 다음에 실적 집계 과정에서는 손익관리의 다양화, 재무제표 작성 주기가 중요하고요. 분석 및 평가 단계에서는 성과 측정의 세분화가 중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세스 효율성, 사업계획 단계에서 최고 경영자에 대한 보고, 회계정보 벤치마킹, 그 다음에 수립 예산의 효율성, 그 다음에 문제점 분석이 핵심 항목이 되겠습니다. 통합성은 사업계획 참여 정보, 그 다음에 프로세스 연계, 자금 수지 정보, 사업계획 수립 및 연계성, 결산 분석이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T 인프라의 기능성 측면에서는 기본이 되는 게 채무관리와 채권관리입니다. 줄 돈 받았 돈을 어떻게 EI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집행 과정에서는 차입금 관리, 세무 정보가 여기에 이제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IR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적 집계는 이 부분 대부분 이건 IT의 기본이죠. ERP의 기본이 되기도 하고, 회계 자료는 대부분 전산화는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용성 측면에서는 원가 시스템 의존도, 그 다음에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자금 수지, 집계 단계에서는 사용자 편리성, 거래 내역 등이 대상이 되겠고요. 통합성 측면에서는 채권 채무의 통합, 그 다음에 외화 차입금, 그 다음에 전체적인 차입금 관리, 그 다음에 EIS와의 연계 등이 중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가 관리입니다. 자, 원가 관리는 전체적인 원가 자료 수집, 실적 원가 계산, 그 다음 표준 원가 계산, 원가 분석 및 활용, 전략적 원가 관리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에는 직접 자료 수집, 간접 자료 수집. 자, 이것들을 합해서 제품 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표준 원가와 비교해서 원가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미비점에 대한 개선 활동이 원가 정보를 활용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원가 관리 표준은 재정립되게 되고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새롭게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체크 포인트는 원가 수집 단계에서는 역시 신속 정확, 그 다음에 원가 계산 단계에서는 효율성,
그다음에 원가 표준 원가는 요거는 체계적인 원가 분석. 요거는 표준 원가는 계속 그 계산을 통해서 변동이 가능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가 분석 활용에서는 원가 분석이 얼마나 그 계산에 활용되는가가 핵심이 되겠고요. 전략적 원가 관리는 경영의 그 자원 분배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적절히 자원들이 배분되고 있는가가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객관적 평가 지표입니다. 원가 자료의 등록 주기, 기준 정보의 정확도가 원가 자료 수집 단계의 핵심 지표가 되겠고요. 실적 원가 계산은 소요 시간과 주기, 표준 원가는 구성 비율, 개선율, 그 다음 전략적 원가 관리에서는 적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단 범위, 전략은 아까 전략 목표 성과 분석,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이 됩니다. 표준성은 기본적으로 품질 비용의 계산 기준, 자료 수집 체계가 원가 자료 수집 단계에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가 실적 계산 단계에서는 표준 원가 체계와 기준 정보 관리. 그 다음에 여기서는 BOM. BOM은 부품 구성의 표준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부품의 불출이나 기본이 되는 정보가 BOM, Bill of Material이 되겠죠. 그래서 직접 원가, 외주 원가가 다 여기에 담겨 있게 됩니다. 자, 표준 원가에서도 분석 시점과 분석 방법, 그 다음에 원가 분석 및 활용 단계에서는 제한 제도와 원가 개선 활동의 건수, 그 다음에 원가 관리 표준 체계와 용도는 전략적 원가 관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효율성은 반제품, 완제품의 원가 계산, 그 다음에 표준 원가 계산은 추적 단위와 목표 원가 관리, 그 다음에 원가 분석 활용은 원가 개선율, 그 다음에 전략적 원가 관리에서는 벤치마킹 건수, 의사결정 지원 건수 등이 주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성 측면에서는 각 부서의 활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겠고요. 전략적 원가 관리에서는 회의체 구성 및 운영, 생산, 경영 척도의 원가 변환이 주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P 인프라의 기능성 측면에서 원가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원가 자료의 저장 및 관리, 원가 발생 부분의 정의 및 변경, 그 다음 활용성 측면에서는 원가 자료의 입력, 자료 수집의 용이성 등이 강조가 되겠습니다. 통합성 관련해서는 관련 시스템과의 관계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 원가 개선 단계에서는 기능성은 원가 계산의 용이성과 방법입니다. 통합성은 개별 원가 개선과 재고 관리 시스템이 핵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 표준 원가 계산에서는 분석 대상의 성정, 표현 방법이 중요한 기능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통합성은 관련 시스템과의 정합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 분석 및 활용 단계에서는 EIS 등과의 연계성, 표준 원가의 활용 수준, 그 다음에 전략적 원가 관리 측면에서 사업계획 수립 프로세스, 그 다음에 각 시스템과의 연계성과 시스템 간의 통합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입니다. 영업의 프로세스 아이터 수준 진단. 영업에는 원가 자료 수집, 실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일은 수요 예측과 판매 예측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매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적 원가 계산을 위해서 예비 세일즈, 수주, 납품, 수검까지 이어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판매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 평가, 시정 처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체크 포인트는 원가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효과적인 영업활동 전개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실적 원가 계산 단계에서는 효율적인 오더 처리 능력, 그 다음에 거래처 관리 능력이 주요 평가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표준 원가 계산은 그 실제로 팔린 판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핵심적인 평가 지표, 수주율, 한계 이익률. 한계 이익률은 매출에서 재료 비만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고정비는 빼지 않고 매출에서 재료비만 뺐을 때 얼마냐, 이것을 갖다 우리가 한계 이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료비의 절감이 매우 중요할 때는 이 한계 이익률이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실적 원가 계산은 납기 준수율, 주문 충족률, 그 다음에 외상 매출 회전율, 그 다음에 매출 증가율, 유지율, 거래처 자사상품 취급률, 신규 개축률. 자, 이와 같은 항목들이 핵심 KPI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경쟁력 진단 범위. 자, 전략 조직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적 목표와 성과 분석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의 표준성에서는 영업사원의 질적 향상 노력 여부, 주문 관련 시정의 정의, 그 다음에 거래처 질적 향상, 거래처 확보 프로그램이 그 중요 요소가 되겠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영업 방문 활동의 효율성, 그 다음에 주문 처리, 재작업 정도, 그 다음에 통합성은 다른 어떤 시스템과의 연계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T 인프라의 기능성은 매우 많아요. 여기 이제 IT 인프라에서 원가 자료 수집 단계에서의 기능, 일정 관리에서 관리 지원, 영업사원 성과 분석 지원, 영업사원 보상, 납기 가능 일정 조회, 거의 전산 그 입력 어떤 화면이 되겠고요. 거래처 데이터 관리, 보상 시스템, 그 다음에 실팔림새 정보의 질,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각각의 항목들은 결국은 영업 그 마케팅 시스템의 메뉴로 다 이미 그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메뉴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활용성 측면에서 다양한 영업 지식의 활용, 거래처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표준원가에서도 거래처 관계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이 됩니다. 통합성 측면에서도 주문 처리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이를테면 재고 물류, 그 다음에 회계 시스템과의 통합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영업 부문의 그 IT 디자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과 판매 연계 부문입니다. 생산과 판매는 아주 중요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서로 아주 따로따로 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연간 사업계획이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의 바탕이 되는 것은 정보예요. 마케팅 정보, 수주 정보, 수요 예측 정보죠. 자, 그것들이 결국은 연간계획, 이동계획, 집행계획을 따라서 그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실적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계획의 체크 포인트는 뭐냐?
생산과 판매 연계 프로세스입니다. 두 번째는 이동계획은 체계적인 판매 계획 수립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체계적인 생산 계획 수립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획 실적 분석 및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평가 지표입니다. 자, 객관적 평가 지표는 연간 계획 단계에서는 회의 주기, 이동 계획에서는 판매 계획 수립 소요 시간, 집행 계획에서는 생산 계획 수립 소요 시간, 실적 분석에서는 판매 계획 달성률, 그 다음에 생산 계획 달성률이 주요 실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 진단 범위, 전략은 당연히 전략적 목표를 중심으로 하고요. 조직은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될 것입니다. 프로세스의 표준성, 여기서는 이제 SCM, Supply Chain Management죠. 그 생판의 주기, 그 다음에 협의 지침, 승인 체계, 사업 계획과의 관계, 수집처, 계획 기간의 크기, 타임 펜스 관리, 그 다음에 계획과 실적 간 차이, 이런 항목들이 주요 표준성 항목이 되겠고요. 프로세스는 산출물 관리, 그 다음에 판매 실적의 신뢰성, 생산 계획 수립 방법, 계획 실적의 분석 단위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통합성은 SCM과 협의 대상 및 결과, 그 다음에 사업 계획과의 연계성, 구매 계획과의 연계성 등이 중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IT 인프라 측면에서 기능성은 이동계획 측면에서 생산 연계 시스템, 수요 예측 정확성, 수요 예측 모형이 여기 핵심이 되겠습니다. 활용성 측면에서는 사용자 편리성, 의사결정 지원, 통합성에서는 판매 계획의 취약, 그 다음 관련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호환성이죠. 자, 이런 항목들이 중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고객 창조, 고객 유지 확대를 위해서 기초조사, 시장 분석, 고객 개발, 제품 기획, 서비스 기획을 거쳐서 채널 개발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판촉 관리, 평가, 분석의 프로세스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개발 단계까지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개 능력, 그 다음에 제품 기획,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는 효율적인 채널 개발 능력, 그 다음에 채널 개발 판촉 관리 단계에서는 효과적인 판촉 활동 수행 능력, 분석 평가는 고객 관계 관리 능력이 주요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주요 평가 지표들입니다. 자, 고객 시장 정보 수집률, 시장 점유율, 매출 증가율, 시장 요구 반응률, 고객 점유율, 마케팅 비용이 기초조사에서 고객 개발 단계까지의 핵심 지표들입니다. KPI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제품 기획,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주요한 평가 지표는 채널의 적용성, 또 채널의 효율성, 그 다음에 유통의 수익성, 유통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고 인지율, 제품 만족도, 재구매율, 가격 만족도, 매출 증가율은 채널 개발 판촉 단계의 중요 지표입니다. 분석 평가 단계의 주요 지표는 고객 만족도, 불만족도, 고객 유질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 진단 범위의 전략 개발은 역시 전략적 목표와 성과 분석이 핵심이 되고요. 프로세스의 표준성은 마케팅 영역 설정의 적절성, 다달성,
그 다음에 채널 개발 프로그램, 판촉 활동의 적절성, 고객 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표준성의 주요 요소들입니다. 효율성은 기초 데이터, 고객 데이터를 확보해서 분석 활동의 효용성을 향상시키는 것, 그 다음에 광고 홍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 고객 데이터 확보 방법의 적절성이 주요 요소가 되겠습니다. 통합성은 마케팅 판매 연구 개발의 연계성입니다. 그 다음에 IT 인프라 측면에서는 기능성은 이와 같은 기능, 고객 시장 정보, 그 다음에 트렌드, 드라이브 분석 기능, 시장 수요 예측 기능, 상품 판매 서비스 계획 지원 기능, 다양한 판매 채널 정보 관리, 그 다음에 고객 구매 유인 보상 프로그램, 고객 데이터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활용성 측면에서는 주로 제품 기획 단계에서 주로 활용이 되는 관계 마케팅 활용 정도와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 자동화 정도가 활용성의 주요 요소가 되겠고요. 통합성은 기초조사에서 고객 개발 단계에서는 마케팅과의 영업 지원 관계, 그 다음에 서비스 시스템과의 연계성이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판촉 관리 측면에서 고객과의 데이터 통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중요 이슈가 됩니다.